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네, 코인 가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도은이고요. 2월 29일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우리들에게 뭔가 저는 선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를 좀 덤으로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자, 뭐 다른 거 모르겠고요.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이 대단합니다. 장중에 6만 달러 뭐 훌쩍 넘어서면서 어제는 5만 7천 넘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6만 뭐 장중에 4천 터치했는데 내일은 또 7만 가는 거예요. 대단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매우 축하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도 계신가요? 저도 이제 방송 전에 우리 피디님과 함께 예전에 정말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대박이 나서 은퇴를 했다, 뭐 어디 이민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부럽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을 가르며 출근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따뜻하게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열심히 하자. 그런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개편 전 마지막 두둥 도운 아침 출근길 듣는데 오늘 기상하자마자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이제 영주님께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30분 더 빨리 그리고 15분 더 길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확대 편성이 되는데요. 자, 더 길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일단 좋고요. 더 일찍 만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저 웃고 있는 거 맞아요. 30분 더 빨리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30분 더 빨리 아침을 제발 부디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이제 요 시간대에 이제 출근 준비하시거나 이제 이미 이제 출근길에 오른 우리 또 경기도 사시는 분들, 뭐 저도 참 많이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한 30분 더 빨리 함께 하는 거 약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어땠는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오늘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 어김없이 그린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돈특파원 날씨 어떤가요? 오늘 영준님께서 저에게 많은 걸 좀 궁금해 하시네요. 오늘 아침 기온이 한 5도에서 6도 정도로 제가 보고 나왔는데 2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이제 성큼 다가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눈물을 닦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 행복해요. 여러분하고 더 일찍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자, 행복하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한 그 부분들이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우가 0.06% 약보합권, S&P 500도 0.17% 약보합권, 나스닥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0.55% 하락한 15,947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러셀 2000 지수도 장중 저점 0.7%대 빠졌고 국제유가는 소폭 조정을 보인 가운데 국채 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 4.27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올랐던 거, 뭐 달러도 그렇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기준으로 지금 6만 378달러 기록이 되는데 장중에는 6만 4천 달러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됐었죠. 이게 이제 얼마 만인가 봤더니 이제 2021년에 그때 이제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들 하나씩 전달 드리자면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GDP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GDP 계절 조정기 중 4분기 GDP 전기 대비 연율 3.2% 증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속보치가 발표가 됐을 때는 3.3%였는데 0.1%포인트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를 했고요. 지난해 3분기가 4.9% 성장률이었는데 4분기에는 3.2%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3%라는 숫자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밤에는 PC 가격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연준이 워낙에 이제 중요시하는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과연 또 어떻게 시장 예상치를 웃돌까요? 밑돌까요? 이제 밑돈다라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가 다시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혹은 조금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열게 하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로 발표가 되면은 또 연준이 늘 주창하는 아직은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멀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GDP 발표 내용들 여러분 체크해 볼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와,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제 하도 순식간에 거래가 몰리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서비스 오류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6,00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역대 최고치였던 6만 달러, 예, 6만 달러, 6만 9천 달러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 지금 ETF 유입 자금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신기록을 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올리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1년 11월 이후 6만 달러 선을 돌파한 움직임. 제가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코인 가격이 8,400만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예, 한국 프리미엄이 4.77%가 붙는데요. 뭐 이런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속 축하드린다네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저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뭐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지금 당시가 2017년이니까 묵혀둔 코인이 있었어서 혹시 이제 코인이 다 올라가니까 내 것도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계좌를 쓱 열어봤다가 바로 닫아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더라고요. 예, 반대의 움직임. 여러분들도 한번 열어보세요. 충격인지 아니면 환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코인 계좌 슬쩍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월달 들어서만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40%를 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세 차례 그동안,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인데 세 차례 동안 늘 반감기 때는 랠리를 펼쳐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감기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숫자가 제가 들었을 때는 뭐 700%? 뭐 그랬었는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700%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한 수요가 점점 더 타이트해져서 공급과 충돌을 빚고 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 관련한 종목들 함께 급등을 했죠. 계속해서 최근에 뭐 코인을 채굴하고 관련한 거래소를 하고 있고 하는 기업들이 모두 함께 올라가고 있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라고 일컫는 종목들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종목별로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빅테크 종목들은 사실 안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 올랐고요. 어제 뭐 애플이나 구글 쪽에서 AI 관련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접고 또 최근에 폴더블 폰도 접고 다시 뭔가 사업들을 자꾸 접죠. 그 가운데 이제 팀 쿡이 AI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애플 쪽에 있어서의 입장은 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어제 그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했었던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수나르 피차이가 이제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것도 24시간 동안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망감에 연일 좀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은 어제 좀 쉬어갔어요. 엔비디아 1.3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동안 이제 HBM3E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연일 올랐는데 어제는 좀 쉬어갔습니다. 2.33% 하락, 그리고 퀄컴도 1%
때 인텔도 1.7%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마크 주커버그가 한국에 방한을 했죠. 예, 뭐 대통령도 만나고 LG도 방문하고 삼성도 방문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뭐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던데 메타의 주가는 밤사이에는 0.62%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의 주가 0.2% 소폭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1%대 올랐습니다. 지금 애플에서 애플카를 접는다라는 것의 가장 최대의 수혜가 테슬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 딱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신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X를 통해서 청사진을 밝히고 있는데 내년에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내년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거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저가 보급형 모델 2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는 고급 스포츠카 개발도 병행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아서 로드스터 디자인 설계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올해 말쯤에는 시제품에 대한 모습이 드러날 거다 했는데 근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머스크는 이거 지금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했었던 그동안의 쭉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픽업 트럭도 그렇고요. 그 모델 2도 그렇고요. 계속 곧 나올 거예요. 이때 나올 거예요라고 했던 그 날짜를 잘 맞추지 못해서 그러면 이제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 기대감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두루뭉술하게 하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그냥 대충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딱 명확하게 청사진을 밝히면 또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속 60마일 그러니까 96.5km까지 도달하는 데는 1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로백이라고 하죠 보통 1초밖에 안 걸린다. 근데 유부성능이 가장 덜 흥미로운 기능이다. 그러니까 요거 제로백의 1초는 별로 흥미로운 기능도 아니고 우리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 있을 거야라고 기대감을 만드는 그런 발언도 했고요. 요 로드스터 이야기가 실제로 테슬라가 최초로 만든 전기차가 로드스터고 2008년에 출시가 됐는데 여러 문제로 인해서 단종이 됐고 신형 로드스터 내놓겠다라고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비아디가 계속해서 추월을 하고 있죠. 이미 추월을 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에서 이제 중국의 비아디가 계속해서 장악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러한 부분이 좀 위협으로 느껴진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행히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고요. 얼마나 올랐나? 1.16% 200달러를 다시 회복하면서 주가는 202달러 선 마감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드와 GM의 주가도 함께 1에서 2% 강세를 보였고요.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어제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양호했습니다. 좀 쉬어갔었던 버커셔 해서웨이 주가는 0.79% 상승하면서 412달러 선까지 올라갔고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시티그룹의 주가는 1% 좀 밀렸고요. 카드사드 소폭 오른 가운데 주가 가운데서는 이제 보잉 지금 산업 쪽에서 보잉의 주가가 3%대 가까이 올랐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도 1% 올랐습니다. 이슈를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해보자면 개별 종목 가운데 비욘드 미트가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됐었죠. 비욘드 미트 여러분들 대체유 관련해서 고기를 안 먹는 비건이신 분들이 많이들 미국에 선택을 할 텐데 실적 발표한 이후 그리고 앞으로 올해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4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도 30% 넘는 급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비욘드 미트의 주가의 급등 이제 향후에 그동안에는 사실 좀 부진했는데 앞으로 올해 비용을 급격히 줄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함께 전달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강세가 보였습니다. 배당금을 2센트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도 전해졌고요. 반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4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는데 바이두는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이죠. 지금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내용에 있어서의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주가의 움직임도 그렇고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좀 멀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퍼스트솔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모습 보이는데 종가 한번 볼까요? 퍼스트솔라의 종가는 2.94%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비트코인으로 다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또 가늠해 볼 수 있을지 코인을 걷어낸 미국 시장의 온전한 움직임은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벌써 47분 넘어갔네요. 저 혼자 너무 오래 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뭐 실적 시즌 마무리되는 부분. 그래요? 저 코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사실 코인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죠. 네. 6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거 그러니까 반감기의 영향인 거예요? 반감기 영향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 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현물 ETF가 출시되었다는 것 하나와 이제 반감기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 현물 ETF는 출시되고 오히려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보통은 ETF가 출시되면 기대치보다는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ETF가 출시돼서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그동안 뭔가 대량으로 차익 실현하려는 큰 물량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대부분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ETF가 처음 출시되면 뭐 어느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차익 실현 대량 물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감기에 지금 4월 달부터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반감기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 보통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이번에도 뭐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만 하고, 과거에 반감기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기대심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평균적으로 18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급락하는 양상을 좀 보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반복되는 양상이라고 보면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랠리에 동참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에 충분히 그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 있는 시점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트 주세요. 북치기박치기 지금 채팅창에 비트 주세요 하는데 어떤 비트를 달라는지 모르겠는데 봤더니 그 비트가 아니더라고요. 예. 비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은 저희처럼 뭐 북치기 박치기 하면서 시장을 구경해야죠. 자, 개별 모멘텀에 집중하는 증시.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종목별 이슈를 쫙 보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 뭐 매크로 얘기 없고 M7 얘기 없으면은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개별 모멘텀 뭐가 가장 좀 주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에 거의 들어왔고, 이미 네.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거의 마무리를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소비와 관련돼 있는 일부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 거의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실적 시즌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그 지난번과 지난번 사례를 보면 실적 시즌 이후에 보통 이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겪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보통 실적 발표 이후에 1주 혹은 한 2주 정도의 조정 구간을 좀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어제도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그 3대 지수 조정을 겪었지만 사실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면 미국 증시도 장중 소화 과정을 좀 많이 거치면서, 이거는 이제 강세장의 특징인데 매물이 나오더라도 장중에 어느 정도 많이 흡수를 하면서 조정폭이 좀 좁혀놓고 조정 구간을 좀 기간 조정 양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고,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폭이 크진 않았지만 이런 이제 조정 양상,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주가 상승이 좀 원활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의 조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모멘텀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금리와 관련된 매크로 지표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실적에 기반하는 고정 성장성에 가는 쪽 이쪽을 봤다면 아마도 이제는 시장은 개별적인 종목의 모멘텀과 섹터 자체의 그 모멘텀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 전체가 상승하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성에 이어가는 특정 섹터가 시장을 역시 끌고 가는 상승 확률 그러니까 좀 더 주도주의 범위가 좁혀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아마 이제 개별 기업 위주로 정확하게 면밀하게 좀 따져보는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2월달 S&P 500 그 업종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면요. 네. 이거는 신한투자증권 김성환 연구원 자료입니다. 나스닥이 가장 수익률이 그래도 높았죠. 그러니까 조정도 많이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2월달에 나스닥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S&P 500, 러셀 2000, 다우존스 이렇게 좀 범위가 상승률이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러셀 2000이 지난번보다는 반등권에 들어왔지만 사실 최근에 러셀 2000이 마이너스도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역시 금리 동결 시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고 이걸 이제 업종별 섹터별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과 산업재, 소재, IT, 헬스케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상했던 그런 섹터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뒤쪽으로 보시면 뭐 유틸리티나 부동산, 에너지 여기가 수익률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전형적인 계속해서 나오는 섹터별 구조에서 크게 변함이 없었고요. 스타일별로 본다면 이제 모멘텀이나 퀄리티 뭐 이런 쪽에 좀 대형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그 방어주나 가치주보다는 아무래도 성장주, 모멘텀 위주의 상승률이 좀 좋았다라고 네.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리 동결 시기에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강조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본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그 시장의 변화는 사실 과거에 금리 동결 시기에서 금리 인하 시기로 내려가는 그때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장은 다른 시장에서 이제 소외를 받았었던 혹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개별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집착적으로 언제 금리 인하하고 몇 번을 하고 뭐 이 얘기를 항상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집착할 필요 없다. 그게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고요. 어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이 좀 쏟아지잖아요. 뭐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2%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시기를 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멘트는 생각보다 경기는 좋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공통된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고 특히 이제 뉴욕 윌리엄스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그 윌리엄스 그 연은 총재 발언을 보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했던 그 드디어 이제 횟수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어제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가 한 3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우리가 연초까지만 해도 처음에 뭐 6번, 5번 뭐 이런 뭐 3월 조기 금리나 기대감 막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는 금리 인하가 후퇴했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금리에 워낙 집착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기조가 흔들려도 증시가 뭐 하루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 2, 3%씩 급락했는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3월달, 5월달 그리고 지금 이제 6월달로 많이 밀려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달러 지수의 변화를 보면 사실 달러 지수 변화가 그렇게 달러 인덱스 변화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채 금리가 노이즈가 좀 있다고 해서 뭐 달러가 급등을 한다거나 혹은 뭐 국채 금리 때문에 달러가 급락하나 사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시장에서 본다면은 이미 금리는 동결 기조에서 결국 완화 기조로 이제 추세적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그 달러 같은 경우에 거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또 그 옆에 이제 그래프를 잠깐 하나 보면 요거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 자료인데요.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아무래도 AI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연말 때 11월 달 FOMC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확 들어왔고 그때부터 조기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AI 모멘텀 이 두 가지가 거의 증시를 이끌고 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올 초에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할 때 증시가 혹시 폭락하는 게 아닐까라는
않을까라는 우려감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를 했지만 AI 모멘텀이 이를 충분히 이제 커버할 정도로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우려했던 금리 인하 후퇴에 대한 그 증시 폭락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AI 모멘텀이 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게 애플카가 포기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역으로 AI 모멘텀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무리수를 좀 떴는데, 그 무리수라는 것은 애플카와 연동되는 협업기업이 등장할 때마다 그 협업기업 주가는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좋지 않은 모멘텀이었다는 부분인데, 애플은 지금 현재 AI 모멘텀에서 가장 뒤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순서상 받을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잖아요. 네.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모멘텀이 넘어간다라고 보면 아마도 이제 올 하반기에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쪽, 삼성전자나 애플 쪽이 이제 모멘텀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데, 애플은 어떻게 보면 애플카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 AI 모멘텀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AI 모멘텀이 전방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그 집착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반증이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연착륙 국면에 완연하게 진입해 있다라는 부분은 어제도 그 윌리엄스 그 뉴욕 연은 총재나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을 보면 항상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에 보면 생각보다 경기는 탄탄하다, 좋다, 고용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약간 구분이 안 가는 중에 하나가 그 월러 연준 인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러 연준 인사에 대한 얘기는 그 뭐냐면 이 월러 연준 인사가 고용이 그 훼손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2%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처음 펴서 그 당시에 어떻게 고용이 훼손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냐라는 경제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 뉴스 나온 것처럼 월러 이사 얘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시각이 바뀌는데, 문제는 이 월러 연준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 때 임명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이 월러 연준 이사가 차기 FOMC의 의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민감한데, 어쨌든 그 금리 인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역시 이제 그렇게 경기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서베이 지표가 소비 심리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보면 이제 반등이 이제 완연한 권역이 좀 들어왔거든요. 지난번 보여드릴 때 여기가 바닥 가능성이 좀 있다, 반등이 나온다, 여기서 한번 눌렀다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확실히 이제 위쪽으로 좀 꺾여 올라가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쵸. 여기에 이제 S&P가 퍼가 20배가 올라갔지만 지난번에 EPS가 따라오려면 괜찮다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 네. 오른쪽에 S&P 500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보면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랠리를 뒷받침할 만한 EPS의 어떻게 보면 신고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최근에 뭐 AI 모멘텀에 대해서 뭔가 조금 거품이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부분은 사실 EPS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는 충분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는 비교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맞지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닷컴 버블 때처럼 EPS 변화 없이 주가만 끌어올린다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그게 달라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옥석 가리기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모멘텀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됐지만 이게 실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뭐 예를 들면 인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그렇게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닷컴 버블 때처럼 무조건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기반이 되지 않으면, 최근에 커뮤니케이션 종목에서도 일부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것처럼 어느 정도 시적 기준을 거치면서 옥석가리가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걱정할 부분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걱정이라기보다는 빨리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빨리 금리가 내려가서 좀 뭔가 투자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인 AI가 자리 잡고 있고, 그 AI를 이끄는 회사들이 사실 뭐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도 워낙에 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AI 모멘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정말 시장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매크로 변수가 있는 환경 속에서 AI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멘텀은
지금도 여전히 확장세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이걸 단순하게 그 올 한 해만 국한돼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온 디바이스의 장치까지 흘러가는 이 확장 모멘텀과 함께 우리가 챗 GPT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뭐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나 혹은 섹터를 넘어서서 확장되는 국면은 지금 이제 단순하게 지금 보이는 수치만으로 좀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의 AI를 주도하는 종목들이 그 작년도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제가 최근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작년 초 대비라면 3-4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PR이 10년 평균치 선행 PR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EPS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인데요. 요 그래프를 잠깐 보면 그동안 AI를 주도했던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 2024년 실적 추정치 변화를 보면 이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이 붐이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엔비디아 라든지 혹은 우리가 지금 그 가장 큰 수혜로 생각하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어느 정도 시기를 가지고 국한되는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AI 모멘텀 확장이 아직 모멘텀을 끝을 보지 못했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요거는 제가 단 게 아니고요. 네. 그 신한투자증권의 김성환 연구원님 자료에 나와 있는 멘트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아직 모멘텀의 끝을 보지 못했다. 요 멘트에 지금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그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 구조를 가지고 확장성을 이어간다라고 보면, 네.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드웨어 쪽, 반도체를 비롯한 GPU나 하드웨어 쪽에 모멘텀이 가장 크게 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AI의 매출액이 생각보다 빨리 땡겨지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곽강을 받았지만 저는 하반기에 오히려 하반기가 내년 초까지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기가 좀 불어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불을 지필 게 운영 체제의 변화인데 거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2가 출시가 되면서 AI 앱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상당한 주도주가 좀 등장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좀 부각된다라고 보면 이런 순서상의 변화가 앞으로 AI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네. 제가 이제 금리 인하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이 금리 인하가 대부분은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거나 혹은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대부분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데 그렇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면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과거의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그 기술주가 증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이 1998년도에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나스닥이 18개월 동안 약 2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랠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PR에 대한 고점론이 나올 수 있고 AI 모멘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품론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는 항상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지금 거의 한 30년째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한 2번 정도 있었을 때 저도 상단을 제한시키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항상 레포트를 낼 때 여기 이상은 못 넘어갈 거야, 여기 이상은 못 넘어갈 거야라는 어떤 상단론을 많이 제한시켰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저도 좀 벗어나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1월 달부터 계속 고를 좀 외쳤는데 지금도 스탑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그 3%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신다면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나무보다는 우리가 숲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숲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산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일생에 한 2-3번 정도의 큰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마 그런 기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크게 보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게 보자. 멀리 보고. 지금 뭐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고 정말 두려움이 엄습할 만한 그런 상승이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일단 가장 굵직한 끝이 아직 나지 않은 이제 막 시작인 거죠. AI 모멘텀이 있고 그 가운데 그 AI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예전처럼 뭐 중소형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대형 기업들이다라는 점도 여러분 꼭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